계속해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석치 못한 정인들이 오후에 두 분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윤선 정인 장관과 구순성 정인 경호실 직원입니다. 동행명령에 응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선서는 조윤선 정인은 지난 11월 30일 날 1차 기간보고 시에 대표 선서를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인 선서는 구순성 정인께서 대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순성 정인은 바른 대로 정인 선서대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구순성 정인이 그동안 청문회 정인 채택되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와 정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건의를 해소한 때 선서한 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정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가 염려가 있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순성 정인께서 발언돼서 해주시고 다른 정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순성 정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다시 하겠습니다. 자, 구순성 정인 선서하면서 오른손 같이 들어주십시오. 선서.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월 9일 증인 구순성.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그럼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용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윤선 증인이 특별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증언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증언 선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윤선 정인은 11월 30일 기간조사 보고시에 대표 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은 기관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을 한 것이고 오늘은 개인 증인 자격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에 있을 증인의 선서가 신빙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증인 선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만약 오늘 증언 내용 외에 위증의 내용이 있어서 추후 고발 여부가 검토가 되냐면은 조윤선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어야 됨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영주 의원께서 위원장으로서 정확히 해두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가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의해서 출석한 증인입니다. 이상 됐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은 오늘 증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럼 오전 신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의당 윤소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구순성 증인, 동행명령장에 따라서 온 건가요? 그냥 마음이 변해서 온 건가요? 동의명령장에 의해서 왔습니다. 네. 조윤선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봤어요. 대단히 법리적 해석을 하면서 제출했던데 장관입니다, 현직.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서야 되는 것은 임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오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응해서 이미 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러면 증인께서는 여전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증인이 깊이 관여해 왔다는 그 사실을 지금 현재 부정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럼 그동안에 국회에서 국감 때도 했고요. 국정조사 이합전 기관 때도 했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는 이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고발이 된 피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발이 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다시 재차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저를 고발을 하셨고 저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 관한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되었던 아니면 검찰이 되었던 그러니까 저를 소환하는 당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증인, 블랙리스트 부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털고 가야죠. 새로움을 위해서. 예,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번 이 오후에 제가 발언 이렇게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이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 위원장님께 청해서 네. 듣기로 하고,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괄하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실무책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에 문화융성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금 9,473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대학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허락하시면 제가 마련해온 문안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질영 전 장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김소영, 신동철, 정관주 그 밑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증인 정무수석 할 때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 그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재차 말씀 올립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 답에만 이야기 나중에 그 설명을 따로 얻어서 하시더라도. 예,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블랙리스트를 뛰어넘는 적군파 리스트. 네? 적군파 리스트 모르세요?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보수까지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렸는 그 적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군파 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화이트 리스트도 있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증인께 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블랙리스트 부분들은 특검에서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주관하고 했던 총책임자로서 입장을 말씀 한번 해보시라 말씀이에요. 의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마련해온 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 하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보고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문건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시라고. 의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서 제게 허락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장관 취임 없는 이후에 사정이라는 것을 10월부터 해명해 주시길 11월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내부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전략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의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그러면 지금 뭐하러 나온 겁니까? 국정조사 한번 보고 내 문건으로 보고하면 되지. 그때그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그때그때 답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건 업무 보고 때 하실 이야기고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황교안 대행이 이 부분이 흔히 말해서 그때 팀장을 맡았었죠. 문체부 내에서. 그 부분은 특검 조사에서 다 소상히 밝혀서 이제 제기됐던 의혹을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위원님,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런 사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후에 제가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의원님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윤소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자, 의사진행 발언, 예, 자,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좀. 예. 자, 장재원 의원. 아니 위원장님, 조윤선 증인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으로 고발당하는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서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에 이 위원회 운영하기 전에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신법이에요. 어떠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신법이거든요. 그 신법에 의해서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여기서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합니까? 예, 그 주의를 정말 주십시오. 예, 장재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엄영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신문 전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정인이
어떤 문구를 또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보고 신문을 계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선 정인, 정인께서는 그러니까 헌법 12조에 따른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을 불출석 사유에서도 명기한 사실이 있죠. 제가 뭐 법률과 헌법 예.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출석 사유에 따른 내용 중에는 행사소송법 제 148조 이 정언 거부권 조항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불출석 사유에 명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률 방어적인 지금 입장과 자세와 태도를 그렇게 유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오전에 동행명령장 발부 소식 들으시고 지금 출석하신 거죠, 그죠?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신상 발언 그리고 대국민 또 아무래도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전에 제때 출석하지 못했으니까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조윤선 정인께서는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블랙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국민들께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간 문체부가 이를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서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아직 특검에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에 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됐던 의혹과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특검의 수사 내용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배제되었던 예술인들께서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도종환 위원님, 또 유성엽 교문위원장님, 또 안철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성이냐 이념만을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와 이념 논란 안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와 운영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문체부 직원들은 그동안 머리를 모아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에 특검이 이 전모를 명확하게 밝혀내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문제는 100일 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 및 국민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야. 자, 조윤선 정인, 지난 11월 30일 날 기간 정인으로 국조특위에 출석한 사실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신문에 답변을 한 것이고, 네. 그 답변 내용 중에 진술한 사실들이 특검 수사 중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실시하면서 본인이 진술하고 답변한 내용이 네. 특검 수사 중에 발견된 그런 사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리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위에게 한마디로 위정혐의 고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예, 그 사실만. 예, 위정혐의 고발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본위원회와 위원장은 오늘 사실상 앞으로 국조특위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 특위 활동이 청문회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이미 우리가 예고하고 또 정인 출석 요구서에 적시한 부분이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었지만은 본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본인이 위정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는 정인께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내용을 수정해서 바로 잡는다면은 그 부분이 되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술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인께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기간 이 위원회에 와서 다시 정인을 하면은 만에 하나 내용이 조금이라도 번복되면은 또 위정의 혐의로 이렇게 고발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정인의 주장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를 위증으로 고발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한 말씀도 드리는 것이 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윤선 정인, 정인 선서에서도 왜 우리가 선서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정인께서 이 불출석 사유와 오늘 또 우리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이중에서 진술이 엇갈리면은 이중으로 위정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확신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조윤선 정인께서 또 일국의 장관으로서 지금 이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 해가지고는 오로지 진실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고 또 우리 특위 위원들의 신문에 진실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답변만 해주면 저는 아무 문제도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박영수 특검팀에서 조윤선 지금 장관 정인께 위정 혐의라는 것은 이미 파악하셨겠지만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내용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대해서는 본인이 법률적으로 자기 방어권적인 판단을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판단권 때 이 자리에 온 것은 되려 바로 잡을 수 있는 혹시 지난 11월 30일 날 이정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걸 거듭 강조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 아까 이해운 그다음에 하십시오. 자, 의사진행 발언이죠? 예, 의사진행 발언은 발언입니다. 2분 이내로 네.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윤선 증인은 불출두에서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위증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진술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오겠다.
둘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국조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좀 전에 사죄를 한다, 사과를 한다라는 기회를 빌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 본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핵심 의혹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잘 알다시피 모든 언론을 통해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걸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가서 집행을 했다라는 집행 주범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11월 초에 직원들에게 파기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파기 주범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의 작성, 문체부 장관으로 와서 집행과 파기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의 의혹 3관왕입니다. 이 의혹 3관왕 모두를 지금 사죄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전부 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화 융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라는 어불성설의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 앞에 사기행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발언을 오히려 위증으로 추가 고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소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참 황당합니다. 그나마 오후에라도 조윤선 증인이 증인석에 앉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특히 문화예술계의 9,400명이 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관여했고 하는 부분들을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짜고 나온 증인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특검을 이유로 든 것과 국정조사위에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부분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모든 것은 그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겠다. 또 하나 지금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아직도 지금 자기 자신의 죄과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일처리를 다 잘하겠다? 업무보고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그러려면 우리가 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면서 우리 세 분의 국회의원 동료 의원들까지 나섰어요 발걸음. 그러면서 증인을 이곳에 앉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국정조사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위원장님께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윤선 증인,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위원들의 신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은 한 번만 더 듣고 이제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짧게 마무리하세요. 자, 우선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지금 촉구를 위원장님께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조윤선 증인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이 증인으로 선서를 한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금 증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인으로 선서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자세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조윤선 증인 본인에게 좀 물어봐서 분명히 좀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조윤선 증인 얘기로는 문체부에서 뭔가 잘못을 했고 개선을 하고 사과는 하지만 그 뭔가 잘못했고 개선을 할 점이 있는 것은 특검이 밝혀내라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밝혀내면 그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사과를 하겠다. 아니, 일국의 장관이라는 자가 저렇게 후한무치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그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본인이 어떤 형사소추 과정에 있는 증인으로서 특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즉시 문체부 장관직에서 사퇴를 한 이후에 증언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퇴를 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 하나 물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그 사과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자기가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 그 점도 일단 본인이 좀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정인께서는 지금 현재 정인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11월 30일에 했었던 선서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예.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민간인 이 특별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윤선 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정인으로 채택되어졌고 오늘 오전 동행 명령장 발부해서 오후에 출석한 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원 감정 법률에 따라서 사실상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이따 오후에 불출석 정인에 대해서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할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출석을 면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또 국회에서 정원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숨김없이 신문 우리 특위위원들의 신문에 답변하고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걸 거듭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정인께서 조금 전에 그 대국민 사과문 행식이었는데 그 사과문을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이렇게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은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제가 저희 실무자가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금 네. 자, 그러면 조윤선 장관 수행원께서는 그 사과문을 우리 전문위원회에게 제출해서 위원들에게 다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오늘 정인으로 채택된 조윤선 위원회 정인에게 여러분들이 신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 신문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정동춘 정인 이사의 회의록을 오전 정에 마치고 난 이후에 오후 청문회장에 제출하기로 했죠, 그죠? 대답은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오찬 이런 정예 기간 중에 이사의 회의록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걸 이렇게 박영선 위원에게 이렇게 제출해 주는 걸로 했는데 문제가 하여튼 있어서 좋아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왜 그러면 이사의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하는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1월 5일 날 진행된 징계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정황이 있어서 확인 중에 있고 그것이 확인이 끝나면 제출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동춘 정의는 결론은 그 이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정확히 문제가 있는 이사회였기 때문에 그 이사회 회의록을 외부에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어서 제출하지 자, 못하겠다는 위원장이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묻습니다. 네. 정인께서는 그 이사회 회의록 자체, 그러니까 이사회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사회 자체가 아니고 일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수정된 후에 제출하겠다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동춘 정인. 네. 오전에 여러 위원들 신문에도 답변한 자세가 본 위원장이 지적을 이렇게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본인은 답변 자세가 대단히 불량했어요. 뭐가 그리 못마땅합니까?
여기 특위 1월 5일 위원님들은 날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인들에게 신문하고 있는데 그 불량한 자성과 자세와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정의 기간 중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오해도 그런 성의 없고 형편없는 볼품없는 자세와 태도로 답변을 일관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사의 회의로 본인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자, 경호관. 저 정동춘 정의는 빨리 저 K스포츠 재단에 연락해서 지금 첫건 여기 같이 동석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호관 저 정동춘 정인 좀 계셔 봅시다. 자, 정동춘 정인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라고 정인. 자, 일어나서 5분 이내에 조치하고 들어오세요. 예. 정동춘 증인이 지금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 이사회의 응사록이 문제가 있다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아닙니다. 나한테 아까 저기 위원장님과 제가 있는 자리에 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치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이 안 인기 되기 영합주의.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위원장이 자, 전체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춘 정인은 일어나세요.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자, 되겠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빨리. 아닙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당사자 3인은 고소장을 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어나서 본인은 그 이사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정인석에 앉으세요. 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실망과 좌절, 분노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장이 전체적인 청문회 원만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야 신문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확보된 정인인 만큼 여러분들 준비하신 신문 내용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 신문을 실시해 주시길. 정동춘 증인은 자리를 내놓고 석고대전을 해야 될 사람인데 본인이 판단에 의해서 의사를 낸다 만다를 지금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왜 야당 간사가 얘기할 때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이 바로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정유섭 이제 위원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거 마이크 나옵니까? 저분은 예. 너무하네. 아, 제가 신문하려고 그러면 이렇게들 그러시더라고. 예. 아, 예.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오늘 그 청문회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지난번 기관 그 보고할 때 나오신 조윤선 주인께서 위증 혐의로 지금 특검에 의해서 저희 국정조사 특위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정무수석 하신 게 2014년 6월부터 2015년 언제까지죠? 정무수석 기간.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5월까지입니다. 2015년 5월까지죠? 5월 18일까지.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유진영 장관이 이렇게 신문 인터뷰한 거 보면은 그 유진영 장관이 상당히 그 신뢰성 있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유진영 장관이 얘기한 게 보면 제가 2014년 7월에 관뒀는데 2014년 6월에 처음 블랙리스트라는 걸 봤는데 그게 상당히 허접하다고 그랬어요. 좀 A4 용지 한 2장 정도, 수백 명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정무수석이었죠. 2014년 6월, 7월. 정무수석 아니셨습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 유진영 장관이 이게 전부 김기춘 실장이 주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도했으니까 조윤선 장관은 그때 수석이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 블랙리스트지 뭐 하여간 A4 용지 2장 이게 수백 명 돼 있는 그거 보면은 교육문화 수석이나 교육문화 수석인가요? 문화체육 수석이나 교육문화 수석 또는 문화체육 비서관이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문화 수석 소관에서 갖고 왔는데 그 문화체육 비서관이 뭐라고 했냐면 작성은 정무수석실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석이 조윤선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자가 정무수석실이다. 의원님,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질문이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제가 위증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보긴 보신 겁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긴 보신 거예요? 그 서류를? 의원님, 예. 제가 지난번에 예. 같은 질문을 하셔서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제 입장은 뭐 국정감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바로 그날에 있었던 제 발언에 대해서 지금 위증으로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는요, 블랙리스트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몇백 명이다, 1000명이다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겠거니 했는데, 하지만, 10,000명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을 다 블랙리스트라고 한 거고, 이거는 블랙리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장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보신 게 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블랙리스트를 보셨는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저에게 질문해 주신 그 내용들에 관해서는 다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사정은 제가 서면으로도 말씀드렸고, 방금도 출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견해만 한번 물을게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만한 사람 또는 뭐 감시가 필요한 위험한 인물들 이런 걸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손숙, 고은, 한강, 뭐 정우성 이런 사람이 그런 위험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오늘 아니 다 모르신다고 11월 하시니까. 30일에 선서한 증인이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제게 주셨고 제가 그렇게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못 받아들이세요. 견해도 얘기를 안 하고 봤다 안 봤다 사실관계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 지원 대상에서 블랙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그런 직접적인 불이익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불이익 받은 사람들에 대한 파악. 그 점은 지금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건대 이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모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선 장관님답지 않네요. 왜 이렇게 허술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좀 꼭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본 것, 또 뭐 불이익 받은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견해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저에게 유리한 사실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있다 없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위원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국민의당 윤소아 이용주 의원.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조윤선 증인,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답답하죠? 조윤선 증인, 답답하죠? 어떻습니까? 증인이 지금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전에 증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 자, 증인이 와서 제일 처음에 증인했던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30일이었어요. 기관보고 때. 그때부터 지금 무려 한 달하고도 약 12일가량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의원들이 위원회에 다시 부른 이유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조윤선 장관의 자격으로 제대로 파악 못할 수도 있고 수사 이런 거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조사받고 온 직원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했다. 자, 보고했을 거예요. 아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과 11월 30일 시점이 똑같습니까? 증인이 아는 게 똑같은 상황만 알아요? 그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자, 조사를 물어보는 건 받은 이거예요. 다음에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의원님, 직원들이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지금 그렇게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증인, 전모가 그거면 대답하세요. 질 것이라고 저도 그것부터 믿고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11월 조윤선 30일에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조윤선 이름이라는 것을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폐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거 내용이 말하지 마시고 증인이 알고 있는 걸 말해주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윤선 내용이 증인, 언론에 조윤선 증인, 제가 어려운 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이 예술가들이 지원해서 배제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사례가 드러나고 아니라 다시 있고, 말할게요. 문서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증인 솔직하게 말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얘기하세요.
조윤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 예술인들을 지원해서 배제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사례를 물어보는 게 되고 아니라 있고, 리스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것으로 조윤선 알고 증인, 있습니다. 그 조사 진행인데 저도 알고 그걸 물어보는 네. 게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조윤선 증인! 정황으로 조윤선 봤을 증인! 때 어려운 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명단이 있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문체부 실국장들이 조사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셨어요. 장관님, 이제 문체부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해야 됩니다. 건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장관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오니까 대국민 사과 비슷한 내용을 하신 거예요. 자, 조사받고 왔던 문체부의 실국장들이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검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다녀와서 지금이라도 문체부 살려면은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직원들이 특검에서 그런 권유가 있었고 또 그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시기와 의원님 제가 뭐 언론에도 여러 번 밝혔다시피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것이라는 점은 여러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조윤선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신 게 14년 6월부터 15년 5월까지 맞습니까? 의원님 지금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거는 네. 그냥 블랙리스트 상관없이 그 근무한 그 사실만 제가 맞습니다. 6월 16일 그 정무수석 산하에 비서관은 무슨 비서관이 있습니까? 정무비서관 당시에는 안전행정부를 관할하는 비서관 그리고 사회안전비서관이라고 해서 경찰과 해경을 정무비서관, 소통비서관, 사회안전비서관, 네 국민소통비서관 이렇게 있었죠. 네. 예. 당시에 그 정무비서관은 신동철 맞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부임했을 때는 정무비서관은 공석이었고 아니 그다음에, 주로 같은 근무한 기간을 여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맞습니까? 다음에 정무비서관으로 신동철 비서관이 신동철 보직 비서관이 이동을 했습니다. 14년 6월부터 16년 4월까지 근무를 했고요. 국민소통 비서관은 정관주 비서관이었습니다. 맞죠?
한 14년 9월부터 16년 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월경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문수석으로는 김상률 교문수석이 근무하신 게 맞고요. 그 김상률 교문수석 전에 송광용 교문수석도 계셨다가 자리를 대부분 예. 같이 근무하신 걸 얘기합니다. 그러 당시에 또 문체부 장관으로는 김종덕 그 문체부 장관이 근무를 했고 예, 비서실장으로는 유진영 장관의 마지막, 예. 비서실장으로는 김규춘 전 비서실장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맞죠? 예, 2월에 이병기 실장님으로 변경이 그러니까 되셨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특검에서의 그 여러 가지 압수수색 또 관련자들의 증언 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검에서의 판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동철 그리고 정관주 맞죠? 정관주 그리고 김종덕, 김상률 모두를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여 또 여기에 대한 실행 뭐 이런 쪽으로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신병 처리를 구속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까지 특검 수사 내용입니다. 당시에 조윤선 정인하고 같이 근무했던 비서관 2명, 또 동료였던 교문수석, 당시 문체부 장관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다 블랙리스트 관련된 아주 혐의를 받고 있고 상당한 정황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유독 당시에 정무수석으로 근무하셨던 조윤선 정인께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걸 어떻게 실행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여기 특유 있는 조사위원들까지도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빙성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조윤선 정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스탠스대로 블랙리스트의 어떤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이용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을 하셨는데 그 존재를 파악하신 건 언제입니까? 위원님, 지금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된 상황에 이 결론적으로 이 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 생각을 말씀을 하라는 질문에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겁니까?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작성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요. 예, 없습니다. 실행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윤선 정인이 수석으로 있을 때 밑에 같이 근무했던 두 비서관은 모두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항으로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았고요. 네. 동료였던 김상률 교문수석도 마찬가지. 또 당시에 문체부 장관 또 김종덕 장관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오직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리 조윤선 정인 두 사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럼 조윤선 정인은 자기와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들도 우리 조윤선 정인 모르게 교문수석한테 자료를 전달하고 그 자료가 문체부에 전달했다는 이런 과정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이 작성 경위와 누가 그 작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특검이 모든 사람을 조사했기 때문에 특검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정무수석을 역임하면서 그 문제를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조윤선 정인만 빼놓고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 그 정무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 지시가 작성이 이루어진 부분이 교문수석에 전달되고 이런 과정을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작성 경위나 이 전달 경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윤선 의원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저는 못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까지 모든 분들을 조사를 한 특검에서 왜 저를 빨리 소환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잠깐만요. 예, 밝히지 알겠습니다. 않는지 한 의아하고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그 블랙리스트를 모두 다 삭제하든지 없애라. 전혀 없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정. 네, 도정환 의원입니다. 증인 이거 한번 보세요. PPT를 보셔도 됩니다. 분하부 내부 문서, 대외비 문서입니다. 제목이 정무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 그리고 2015년 4월 13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4월 13일에는 정무수석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작가들 명단. 이상국, 송진권 이렇게 다 시인들이에요. 시골에 사는 시인들이 속초에 살고 옥천에 살고 그러는 시골에 묻혀 사는 시인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이 리스트도 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무 리스트 그러면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했으니까 정무 리스트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왜 저렇게 명명이 됐는지는 사실은 의원님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원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문화부로 내려보낸 건 아닐까요? 저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 정무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가 그대로 또 이렇게 저기 보셔도 됩니다. 저렇게 똑같이 자세히 이제 또 작성이 됩니다. 문화부에서 저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 하나하나 자세히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이다. 또는 뭐 문재인 지지했다.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 있다. 뭐 등등 쭉 자세하게 배제해야 되는 이유를 비고란에 저렇게 명시한 문건이 다시 또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 문건 존재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죠. 모르신다는 거죠? 예,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문건이 만들어진 것도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정무 리스트에서 만들어진 문건은? 예, 저는 저 두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요. 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5월 29일 회의록에 보면 권영빈 위원장이 문화예술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해당 기관이 어딜까요? 국정원이겠죠? 그러니까 문화부 산하,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원이 책임심의위원 명단 주세요. 그래서 주면 저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저 해당 기관이 국정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해당 기관은 왜 신상 파악을 할까요? 심의위원들의 신상 파악을. 그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어가 주세요. 저 문건도 저기 대비 문건인데요. 공모사업별로 검토 내용을 정리한 내부 문건인데 타 분야도 결과가 늦어짐으로 먼저 진행할 것 하고 옆에 K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B에서 송부에서 면접자 721명 중에 자체 확인을 해서 12명은 제외조치 완료 보고하고 B라고 돼 있어요. 14명 중 10명 신규자 그리고 해당 없음 K라고 돼 있는데 여기 K는 뭐고 B는 뭘까요? K는 국정원, B는 BH 아닐까요? 본 적 없어요?
예, 저는 문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K가 뭘 뜻하는지 B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언론 보도에서 그런 이 문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건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건 그다음 접한 적이 PPT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해외 홍보원 전시작가 2명을 의뢰해요. 그러면 K가 이상 없음이라고 답변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주면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문학과에서 문화부 국제문학과에서 전시사업 관련해 5명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K에서 2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K에서 국정원에서 문화부가 조사를 의뢰하고 국정원이 확인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맨 밑에 보면 고선웅이라고 돼 있어요. 연출가 고선웅. 근데 거기 보면 KB 동의 1차관 이렇게 돼 있어요. 1차관이 이 고선웅이라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푸르른 날에라는 5.18 관련 연극을 연출하는 바람에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다른 작품 조씨 고아라는 작품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푸르른 날에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더라고요. 보니까 잘 만드는 잘 연출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작품인데 조씨 고아라는 작품을 보다 너무 훌륭하니까 직원한테 야 이런 작품을 전국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직원이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깜짝 놀라서 B에다 전화를 합니다. BH에 전화를 해서 비서관한테 이 사람 좀 빼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품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차관님 의견대로 하시죠. 그래 다시 국정원 IO한테 K에 전화를 해요. 이 사람 작품이 너무 좋은데 블랙리스트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빼드리죠. 이래서 양해를 하는 거예요. 양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블랙리스트 빠졌어요. 원래는 장안 어머니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이 예술가의 장안 어머니상이라고 아시죠? 장관님. 예술가의 장안 어머니상이라는 거 매년 수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술가의 장안 어머니상에서 배제됐던 거예요. 그런데 차관이 이렇게 얘기해서 양해됨이에요. 저기 보면 양해됨. 그런데 이렇게 양해되고 난 몇 달 뒤에 이 차관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무수석실에 있던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차관으로 내려옵니다.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저렇게 다소 문제, 안됨, 김미월 절대 안됨, 윤시중 절대 안됨, 최현중 절대 안됨, 서광일 안됨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예술가들을 배제하고 불이익 쓰고 된다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해서 만명 가까운 사람 예술인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화 공안 통치를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예. 저도 의원님께 설명드릴 만큼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오늘 이런 전모가 다 밝혀지기 이전이라도 이렇게 고통과 상처를 입으셨을 예술인들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에 답변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의원님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교문위 상임위원장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또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저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만에 의해서 이렇게 제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저는 의원님 국감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는 제가 명확하게 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조속히 이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반, 저도 사실은 이에 관한 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모든 문건을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이 전모를 국민들께 밝히고 다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치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 도종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영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윤선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장관님께서는 2014년 6월 16일 아까 취임하셔가지고 다음에 5월까지 재직을 하셨습니다. 정무수석을. 네. 얼마 전에 언론에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비서관이 찾아와서 6월 초에 네. 2014년 6월 초에 블랙리스트 명단 A4 용지 2장 정도를 들고 와서 건네가고 이런 명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조 장관께서 6월 중순에 16일 날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전달이 된 것은 6월 초이기 때문에 제 추정으로는 실무적인 기획이나 또 리스트 작성 등을 감안하면은 최소한 5월 말경에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 장관께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또 실행한 적도 없다고 얘기한 부분은 다소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취임하시기 이전에 벌써 블랙리스트는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기획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 국민들 앞에 또 우리 문학의 종사자들한테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피해를 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돌아오니까 이미 그런 게 실행이 되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실행은 되고 있었고 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그런 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어떤 형태로 간에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실행을 직접 안 하셨다, 그 전에 기획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실행도 안 하셨다 하는 부분은 실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실행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까지 장관님께 보고는 안 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예. 제가 부분적으로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는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이렇게 깨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우리 장관님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굳이 그걸 숨긴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가능하면은 또 내가 직접 책임질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실제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걸 대충 인지를 했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온 다음에 이런 리스트가 있고 이게 현재에도 작동을 합니다라고 하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5년 가을 국감에서 지적이 됐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감에서도 재차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부서에서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장관님께 공식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겠죠. 그 보고할 건도 아니고 왜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보고는 없을 수도 있었고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권도 그 정권에 반하는 또 특이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관리는 저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걸 탈피하지 못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기 전까지 혹시 심경의 변화가 계시면은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그 위원장님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지금 2차례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 위정을 했다고 의심이 돼서 고발하는 경우는 우리 국회의 전속권입니다. 고발이. 그래서 전적으로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특검이 요청이 왔다고 해서, 의혹이 있다고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 고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게 처신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무작정 특검이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 고발을 해버리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왜? 이미 고발이 됐으니까. 그래서 고발 시점도 가능한 이 청문회 마지막 날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모아서 고발을 했더라면은 또 더 나올 증인도 있을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남경곤 우리 증인, 우리 아직 그 우리 예하여대 교수로 계시죠, 그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교수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 위정을 하면은 최소 징역 1년 이상입니다. 네네. 알고 계시죠? 네네.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학교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신 부분 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감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다 대학이나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박 처장으로서. 지금 교육부 감사에서 보면은 그 면접하신 분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네네. 그래서 좀 더 우리 학교를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솔직하게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게 옳지 않을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학교도 생각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장으로부터 또는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청탁은 없었고요. 다만 제가 그 처장이 좀 미숙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중하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면접위원들 또는 면접위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뭐 이거를 특정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이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는 이제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그 엄용수 오늘 이영 대통령 오늘 처음 사법위에서 들어오셨죠, 그죠? 지난 11일부터 청문회가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 경과를 아마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 진술을 정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정 혐의가 있고 없고 판단한 것은 물론 언론 지상 또 제보를 통해서 또 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 도중에 이렇게 많은 대상들을 신문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정언한 내용과 특검에서 수사할 때 진술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우리 위원회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아까 정동춘 정인께서 오전 정해 시간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한 이사회 회의록이 위원장에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으니까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이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으니까 위원장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는 지금 현재 사무도 여기 와 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부분 됐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 예. 네, 질의에 앞서서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 수사 의뢰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수석 행정실장이 좀 잘 적어주세요. 첫째, 그 독일의 최순실 재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최순실 카톡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카톡 내용 좀 띄워주세요. 먼저 그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독일 내 재산 관리자.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부동산 구입에 관한 알선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그런 어떤 처음에 독일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해 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KE 하나은행 현지 법인장 이상화 현지 법인장, 이 이상화 현지 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주실 것을 이 카톡 통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 생명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재단에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 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를 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 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대국민 여론 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 광고를 주면서 이제 그 언론사에다가 기사 부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킬 인물이 바로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2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대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건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런 내용을 전부 위원장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신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 진행 반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다 할애하면은 전부 다 이 기회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수사 대해서 의뢰고 예.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진행 중에도 또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는 지금 현재 주 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장재윤 의원의 신문을 마치고 앞으로 새로 시작할 때 추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 제출 요청과 또 의사 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의사 진행 과정 속에서는 의사 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을 또 이유로
원만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장재원 의원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장재원입니다. 이봐, 박영선 의원 계속하세요. 참, 이 주 질의 시간을 갖다 그냥 놓치니까. 질의해야 됩니다. 질의.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이제 안 줍니다. 아니 이건 수사 의뢰하는 거니까요.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블랙리스트는 못 받지만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어떤 그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요약이죠. 그죠? 자, 바로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블랙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입니다. 자, 그래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이 문체부에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 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2번 했다는 거예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 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개괄적으로 이 실장급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든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여부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 그 받으셨죠? 개괄적으로 그쵸? 저한테 간략하게 말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그 담당 실장은 오늘 그게 리스트가 아니었었다고 그다음에 저한테. 또 하나요. 이것이 교문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있었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2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그러니까 장관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2번째는 언제 보고했냐?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그건 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월 말 11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실체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하자. 그리고 장관한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게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5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그 어떠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장관께서 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국민 사과 시기를 고려하고 예, 있다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직원들이 건의했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자. 그리고 예,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네. 논의를 하자.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한 시기가 10월 말 11월 초인데 이러한 실무자들이 이러한 현황 보고를 하고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관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의원님, 네? 그거는 사실이 네. 의원님, 아니요, 지금 저는 특검에 지금 제보 받은 대로 얘기하던 거고 특검에 가서도 이렇게 다 진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첫째,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장관의 워딩을 그대로 인용하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이 실무자들이 문체부 실무자들이 장관에게 보고한 워딩은 정부의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리스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체부가 관리했던 리스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거고, 이 보고가 국감에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문체부 직원들이 이거 인정합시다 그랬는데 장관이 거절했다는 거고요. 의원님 그렇지 네.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마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직원들이 아니면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검에서도 이제까지 증거 조사한 거를 모두 종합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의원님, 지금 오늘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의원님, 첫 장관은 번째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모른다고 지금까지 잡아뗐던 거고. 의원님 그렇지 그 않습니다. 말을 오늘 나와서 뭐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의원님, 네. 그 처음에 10월 13일 국감에서 이 리스트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청와대에서 9,400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냈고 한국일보에 보도된 표제와 같이 그 리스트가 자, 그 보도 문체부에서 내용은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그래서 네, 다시 맞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여기 국민들이- 만들어 자, 보냈다는 이제 그만하세요. 9,000여 명이 네, 잠깐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장관이 그동안의 블랙리스트를 인지했느냐의 여부고요. 보고받았느냐의 여부고 이것을 보고받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인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 보고받았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연 지금 언제 사과할 거냐 그 시기를 보고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의원님,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개괄적으로 저한테 자, 말씀하시면 복잡하고 저는 안 복잡하고의 문제가 답변을- 아닙니다. 네. 제가 허락해 주시면 질문 시간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는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문화인들을 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이것을 지금까지 모른다고 했던 것을 오늘 지금 이게 인정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의원님,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신 요지는 그 한국일보에서 보도됐었던 9,000여 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문화인들을 9,000명, 10,000명씩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배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리스트가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집행이 되었느냐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와 교문위와 여러 가지 계제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내부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9,000명, 10,000명의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리스트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런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가 정말 있었다면 작동이 됐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장님 점검을 했는데 네. 그 리스트 중에서 770여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제가 교문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해서 저도 이 여러 건에서 지원이 배제됐다는 그런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내부에 있는 그 9,000명의 이 청와대에서 보냈다는 리스트가 작동됐는지 보니까 이렇게 700건이 넘게 지원을 받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리스트가 작동이 됐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윤선 라는 장관, 입장을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의원님. 조윤선 장인 지금 이제 충분하게 본인 입장 답변할 시간 드렸죠. 네,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신문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 신문의 마지막 신문 장재훈 의원의 신문해 주십시오. 조윤선 증인. 저는 이제 답변하는 걸 보니까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나 조윤선 증인이나 정말 심하게 말꼬리 잡고 피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싶어요. 자,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은 있었다는 걸 인정했죠. 있는 것 같다는 걸 인정했죠. 네. 인정했죠. 인정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이걸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걸 지금 와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언제부터 자신의 마음에 아 이거는 있었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 직원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그건 내가 없지만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런 언제쯤부터 아 이게 맞구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냐고요. 그런 문건이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직원이 작성했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보고는 올 초에 확정적으로 올 초? 직원한테 받았고 올 초 언제입니까? 언제 그 보고 받았어요? 직원이- 누구한테 언제 보고 받았어요? 저는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 받았냐고요? 저희 담당 국장으로부터 담당 국장 누구예요?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여러 가지 업무 협의의 결과 축적된 아니 그러니까 결과였었다는 언제 말씀은 누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받았냐고요? 국장이 누구예요? 1월 초에 예술국장으로부터 예술국장. 확정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또 임시국회를 통해서. 근데 어떤 시점에 이것을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저는 사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진상 파악하라고 지시 안 했습니까? 이게 그렇게 국정감사 때부터 예결위에서 계속 저하고도 얘기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또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상 파악 지시도 안 하신 거예요? 이 의혹이 이 언론에 제기될 때마다 이 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떠한 사실인지에 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언제부터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까? 처음에 그 한국일보에서 표제가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언제 이후부터는 지시하셨냐고요. 계속해서 이 직원들은 담당 그 직원들은 그 이 신문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이렇게 올리곤 합니다. 장관께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될 문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이 진상 파악이라든지 감사를 안 시켰다 그러면 장관님은 바보예요. 무능이고 직무유기고 회피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문제에 대해서 진상 파악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것을 보고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최철 정책보좌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최철 보좌관이 고영태하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 기사에서 읽은 적 있죠. 제가 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최철 보좌관 불러서 진상 파악했습니까? 제가 고영태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다음에 최 보좌관한테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그래, 적이 뭐라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예. 그랬다고요? 본인 근데 없다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아니요, 저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이상 제가 제 선에서 어떠한 질문을 또 한다 한들 아니 근데 다른 고영태하고 친분이 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에서 해촉을 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전보 조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짓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 제가 그래서 최 보좌관한테는 그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우리 기조실에 최 보좌관이
이 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알았어요. 조치를 취하도록 알았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무수석 당시에 2014년 10월 2일 정무수석이었죠. 10월 2일 날 한번 다이어리 있습니까? 2014년 다이어리? 아니, 없습니다. 정무수석 때입니다. 그때 김영한 민정수석의 이 비망록에 김기춘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에서 지시를 합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다잉벨, 파주, 김현 이렇게 써놨어요. 이때 조윤선 장관께서는 수석비서관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지시 들은 적 없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 언론 보도를 이미 그 사건이 났을 때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없고, 예, 제가 기억이 안 하는 일이 나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흘려들은 것 노승일 참고인. 같습니다. 최철이라는 사람하고 고영태가 친분이 있다는 얘기를 고영태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저도 최철 보좌관을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2번 봤어요? 네네. 언제 봤어요? 2015년 12월 달에 그 고영태 사무실에서 2번 봤습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하고 어떤 그 최철하고의 그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윤선 장관님이 그 문체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조윤선 장관이 취임하고는 최철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까? 고영태하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로부터 최철 보좌관이 조윤선 장관에게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 들은 적이 없나요?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네네. 제가 하도 말이 길어서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 파기 지시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드디스크 그거 교체를 하죠? 제 방 아니요. 하드디스크요? 저 장관 말고 그 밑에 문화정책국에 직원 2명의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바꿨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 전임 장관이 쓰던 그 디스크도 제 비서가 교체했다고 해서 왜 교체를 했느냐. 그리고 교체한 전임 장관의 디스크는 반드시 보관해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예술정책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이거 기사 읽은 적 있죠? 기사에서 본 적 있습니다. 교문위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거는 교문위에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 기사가 나왔고 교문위에서 질문하셨을 때 파악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요, 하드디스크를 뺐다가 다시 끼워넣고 OS 예? 왜 뺐다가 일주일에 다시 넣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고민정 장관이 왜 이 부분에서 저는 진상사가 하라고 그러면 이게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교문위에서 질문을 하셔서 당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OS 포맷 이 OS를 다시 깔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 보고를 받은 것도 그 교문위에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장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 신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정인들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신 분이나 또 신문에 있어서 의사 진행 발언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윤선 의원, 이혜원 의원, 짧게 해주세요. 1분 이내. 네, 1분 이내부터. 좀 넣어주세요. 네. 저는 박상진 증인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삼성과 코레스페이스 간의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한 그 계약서 3조 상하방에 보면 매달 말일이 되기 이전에 운영비와 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 항목에 관한 모든 회계 보고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달 받은 그 회계 보고서와 영수증 첨부된 것을 제출해 달라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조
1조 3항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이것도 매달 내게 돼 있습니다. 코레스포츠 쪽에서 선수의 지원받은 선수의 매달 어떤 훈련을 했으며 어떤 발전 정도를 보였는지 성과에 대한 리포트를 내게 돼 있고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를 분명히 내게 돼 있어요. 요 모든 보고서를 매달 월별로 빨리 좀 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삼성 정인 박상신 사장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오전에 또 오후에 동행명령장과 함께 이렇게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만 진단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 내용이 자살 사고가 심화되어 폐쇄병동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박상진 사장이 안 되면 삼성 측에서 이게 낼 수 없나요? 삼성 측이나 코레스포츠 쪽에서? 지금 삼성 측 증인이 오늘 불출석한 이 부분은 우리 저 수석 전문위원께서 삼성 측에 이혜훈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합당하다고 봅니다.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안민석 의원. 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 날 하면 뭐합니까? 안 주는데요. 본 의원이 2014년 11월 삼성과 하나의 빅딜 계약서를 보자고 한 것은 그 빅딜 계약서 내용 중에 하나가 맡았던 승마협회를 삼성이 가져가는 걸로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계약서 새로 만들 것도 아니고 주면 되는데 이 시간까지 안 준다고 하면은 제가 다시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후 통첩하겠습니다. 그 빅딜 계약서 속에 승마협회를 삼성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국민들과 함께 단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지원을 하는 삼성의 그 거래 그리고 그 삼성 승계 문제를 대통령이 도와주는 그것이 14년 가을부터 시작. 예,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안민석 의원이 삼성과 하나의 빅딜 계약서상에 드러나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요청에도 지금 자료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또 오늘 핵심 정인으로 채택된 박상진 사장도 지금 좀 전에 뭐 그런 진단서와 함께 지금 병원 입원 사실 확인을 이렇게 본 위원장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적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정 우리 청문특위 위원께서 박상진 올 채택된 정인이 병원에 입원 가려 중이다는 이 진단서 첨부와 함께 입원 확인서까지 첨부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김한정 우리 위원께서 그 동행명령장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가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태경 의원. 예. 삼성 증인이 안 나와서 자료 제출을 하는 건데요. 우선 우리 이재용 부회장 증인으로 나왔을 때 삼성 내부 결제 위임 정결 규정을 제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왔습니다. 각 이사회 사장 급별로 어느 정도 위임 정결 규정이 있는지 이 자료를 빨리 좀 받아주시고, 또 하나는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인정을 한 건데요. 43억을 독일로 보내서 말을 샀다. 말 구매 계약서 2010말 구매 계약서 2016년 2월에 샀다는 계약서랑 8월에 다시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그래서 그 판 계약서. 그 다음에 송금을 했잖아요. 43억을. 송금을 했을 때 회사 내에 품위서 그리고 누가 최종 결제를 했는지 그 결제 서류, 그 다음에 송금했을 때 송금 증빙 서류.
예, 그래서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오늘 이렇게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 측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삼성 관계자들은 신속히 우리 위원회로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 박영선 의원 그거는 저기 이따 회의록 관련한 부분은 이따 신문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회의록을 정동춘 네, 정동춘 K스포츠 재단 회의록 말하는 거죠? 회의록입니다. 네,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의 회의록을 지금 얼핏 보니까요. 이 노승일 부장 징계 건을 상정을 했는데 이 상정 이유가 정동춘 이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단의 보안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다. 이제 이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하는데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증인 보호에 보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두 가지 법에 의거해서 오히려 정동춘 이사장을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률 위반 사항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춘 정인 국회에서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4망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되고 정인 선서할 때 위원장이 분명히 안내를 했습니다. 국회 정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 4망에 의거해서 국회에서의 정언과 진술로 인해서 정인이 불이익한 이익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 조항 알고 계시죠? 예. 안내받은 적이 있죠, 분명히. 그죠? 있습니다. 자, 정인 선서 전에 정인 보호 규정을 본 위원장이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인 소속 기관에서 오늘 노승일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런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기로 한 이사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잘못됐고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자, 그 답변하기 이전에 지금 이제 박범계 의원 네.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허락해 주세요. 예.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차의 청문회를 거쳐서 새누리당의 간사로서 일을 해왔던 이완영 의원은 간사로서 사퇴를 했습니다. 재척 사유가 안건으로 제시되기도 했고요. 이곳 청문회장에서 정동춘, 박헌영 대 노승일 증인 사이에 진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완영 의원은 노승일 증인을 참고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정동춘 이사장이 이 이사의 회의록과 관련해서 이 안건 자체도 박영선 의원님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안건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증인 보호 정신의 보호 조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중에 어떤 부분 자, 시간 좀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본인 판단에 어떤 부분이 이것이 조작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정회 뒤에 속게 되는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왜 이런 안건이 재단법인 K스포츠 없어져야 마땅할 이 재단법인 또 자리를 내놓아야 될 마땅할 이 사람들 이 속에서 이것이 왜 다루어졌는지, 두 번째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정동춘 증인이 판단하는 조작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바랍니다. 예. 자, 이상 정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출 요청한 자료 정리 부분과 또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 5시에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